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펄어비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도 이 검은 사막이라는 PC게임 때 이걸 히트시켜가지고 지금에 이르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그 사업 구조나 이게 그 NC소프트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NC소프트도 PC게임 리니지로 성공을 해서 모바일 게임으로 진출했고, 이 펄어비스도 PC게임에서 이제 검은 사막이 성공하고 그 검은 사막을 모바일 게임으로 가져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고 뭐 그 펄어비스가 내놓는 신작 게임들이 뭐 2부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그 흥행에 성공을 해서 그 게이머들이 좀 있고, 그 이후에 그 대작 게임이라고 말하는 그 붉은 사막과 뭐 그 다음 그 후속 뭐 도깨비 같은 그런 게임은 아직도 개발 중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 펄어비스가 신작 게임을 시장에 그 만들고 있다라고 홍보만 하고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예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NC소프트가 신작 게임들을 내놓고 연전 연패를 하는 걸 보면서 계속 그 신작 게임 붉은 사막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 검은 사막의 성공 이후에 그만큼의 대작으로 그 회사의 전사적인 그 능력을 쏟아 부어서 만들어낸 붉은 사막이 실패했을 경우 그 충격이 크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발표 시기를 뒤로 연기를 해서 그 리스크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던 그 붉은 사막은 올해 4분기 때 공개를 하겠다고 요번에 이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공개를 하기로 했던 붉은 사막이 1년이나 딜레이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그 1년 동안 기다려주는 게이머들도 많이 지쳐있는 부분이고, 투자자들도 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는 붉은 사막이란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펄어비스는 가끔 이제 이 게임 전시회나 이런 게 있을 때 붉은 사막의 한 장면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실제로 완성도 높게 개발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게 너무 딜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망감으로 변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검은 사막이 처음에 PC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후속작으로 만든 2부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고객을, 게이머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 검은 사막과 2부 이후에 내놓는 게임은 별다르게 이게 그 시장에 제대로 런칭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붉은 사막, 검은 사막과 2부를 모바일로 업그레이드는 했지만, 여전히 붉은 사막과 이 도깨비 같은 것들은 아직 게임 개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이머들도 지치고 투자자들도 지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지금 검은 사막과 2부는 그 나름대로 시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각광받으면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에 만들어진 이 게임이기 때문에 검은 사막은 거의 한 10년이 넘은, 그러니까 이 게임을 즐기는 세대도 한 세대가 넘어가 버리는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게이머들도 늙어가고 게임 자체도 늙은 게임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대체해서 나올 수 있는 젊은 게임, 즉 신작 게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신작 게임은 하세월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검은 사막과 이 2부는 그래도 제대로 영업이 이제 런칭이 되면서, 영업이 되면서 이제 돈을 벌어주고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붉은 사막이나 그 후속 작품, 이게 이제 여전히 개발만 하고 있다는 게 도깨비도 그렇고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검은 사막 IP 쪽이 75% 매출을 담당하고 있고 2부가 25% 정도 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보다 미주나 유럽 쪽에 매출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즉 해외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걸 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좀 늘어난 모습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 외형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은 뭐 적자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 분기로만 4분기가 뭐 23억 정도 흑자로 전환을 했지만, 이게 뭐 이 정도 흑자로는 게임 업체가 흑자라고 치고는 좀 실망스럽죠. 그래서 이제 누적으로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은 468억이 발생했고,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수입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게임 시장에 이 뒤늦게 이제 그 검은 사막이 진출을 해서 그 계약이 된 게 있는데요. 그 계약이 요번에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계약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장에 대한 계약금이 또 향후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일단은 이 매출 내용은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를 보게 되면 요번 4분기 실적이 또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단기 순이익도 급증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44.10%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 이게 중국 퍼블리싱 계약이 요번에 끝납니다. 2025년 1월 27일 날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계약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재계약이면 계약금이 들어오고, 또 연장에 대한 또 서비스 수요가 또 들어오고,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올해 2025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펄어비스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매매 공방을 벌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을 뭐 내놓겠다고 그러지만 그건 4분기 때 얘기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펄어비스에 대해서 신작 게임이 딜레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펄어비스는 이 신작 게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늦어진 것만큼 완성도가 사람들의 기대 이상을 보여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작년에 이제 그 붉은 사막 그 런칭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게 딜레이 되면서 주가가 흘러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적도 이때 나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는 다 적자였고 4분기에만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는데, 여전히 이 가장 주력 게임인 검은 사막이 이제 10년이 된 노후한 게임이 돼가고 있고, 또 EV는 그렇게 성장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거 뒤를 이어줄 붉은 사막은 이게 신작 게임으로서 시장에 나와줘야 될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1년 이상 개발을 더 한다고 해서 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신작 게임으로 이제 뭐 도깨비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도깨비란 게임도 역시나 개발이 이 붉은 사막을 집중하다 보니 또 뒤로 미뤄지고, 그래서 이 펄어비스는 신작 게임에 대해서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검증받지 못하고, 즉 런칭도 안 됐으니까요. 시간만 주구장창 보내고 있어서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이 검은 사막이라는 게 점점 노후화된 게임이 돼가고 있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중국 시장이 그동안 한한령 때문에 제대로 오픈이 안 됐다가 뒤늦게 오픈이 되면서 이 펄어비스가 지금 개발했던 게임들이 향후 한한령이 해제되면 중국 시장에 제대로 또 런칭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그 실제로 이 신작 게임을 런칭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여전히 그냥 기대감만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펄어비스는 그나마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게 그게 좀 그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붉은 사막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올 4분기에 제대로 이제 런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런칭했을 때 과연 그 게이머들에게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한 것에 대해서 그 4분기가 영업이익을 흑자를 달성했다고 해서 반등이 나와주긴 하지만, 이러한 반등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의문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붉은 사막이라는 게 4분기 때나 공개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밀어 올려진다고 하지만, 이게 작년부터 연기되었던 그 신작 게임 런칭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투자자들한테도 이렇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 쪽 회사 쪽에서 말하는 걸 100% 다 뭐 투자로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왜냐면 워낙 작년부터 계속 신작 게임 붉은 사막의 신작 게임 런칭 시기를 계속 늦춰왔기 때문에 솔직히 좀 믿업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도 좀 미적거리면서 망설이는 거죠. 과연 지금 살 때가 된 건가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4분기 실적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지만 이게 뭐 올해 1분기나 2분기에서도 바로 또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정도의 한 28억인가 밖에 안 되는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믿업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종목들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차하면 빠져나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